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계속 그 패키지 중에서 판다스의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쭉 보고 있습니다.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의 자료 구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요. 또 중요한 기능인 인덱싱 방법이라든가 어플라이 이렇게 해서 후문을 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그 기능들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내용, 어려운 개념들은 없고 그냥 이렇게 쭉 보시면 쭉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쭉 한번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OBJ가 이런 애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sort 인덱스 그러면 인덱스로 소팅하라 이런 거죠. A, B, C, D 이런 식으로 소팅해주는 이런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에도 있겠죠. 네, sort 인덱스 그러면 이렇게 1, 3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은 늘 저희가 행과 열이 있기 때문에 행렬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폴트가 이게 0이 들어온 거하고 똑같죠. 얘하고 엑시스 이퀄 0 지금 같은 거죠 지금. 근데 엑시스를 1로 하면 열을 정렬하라. 열 기준으로 정렬하라. 이런 거죠. 네, 열 기준으로 정렬하라. 네, 그래서 엑시스 이퀄 0 어센딩, 디센딩 우리 아시죠? 뭐 내림차순, 오름차순. 우리는 여기 파이썬 옵션에서는 어센딩 이퀄 true, false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어센딩이 true냐, false냐. 디센딩이라는 옵션이 따로 없고 어센딩이 true냐, false냐. 내림차순이냐, 오름차순이냐. 마찬가지로 얘는 sort 인덱스 행으로 먼저 정렬을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열로 정렬하라. 두 번 정렬하라 이런 뜻입니다. 네. 비슷하게 sort 인덱스 말고 sort 밸류도 있어요. 값으로 정렬하라. 값으로 정렬하라.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시리즈고 값으로 정렬하라. 이런 게 있죠. 결측치가 맨 뒤로 오네요.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도 당연히 있겠죠. 데이터 프레임에도 값으로 정렬하라. 단 데이터 프레임은 값이 2개 이상일 수 있잖아요. 시리즈는 한 줄밖에 없지만 데이터 프레임은 값이 2개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y B로 정렬하라. 값 중에서 B로 정렬하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여전히 우리 같은 규칙이죠. by 옵션을 원래 하나 줄 수 있는 자리에 2개 이상을 주고 싶다면 리스트로 묶어주세요. 계속 같은 규칙입니다. 하나를 줘야 되는 자리에 2개 이상을 주고 싶다면 리스트로 묶어주세요. 그래서 A로 정렬하고 만약에 같다면 그거는 B로 정렬하라. 이런 거죠. A로 정렬하고 먼저 A로 쭉 정렬 가다가 같으면 B를 기준으로 먼저 정렬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렬을 쑥 쓸 수 있고 뭐 어려운 개념 없고 그냥 정렬하는 기능을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뭐 중복색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중복이면 A가 좋아 그럼 2개 가지고 C가 좋아 그러면 C는 하나니까 하나만 가져오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LOC는 뭐죠? 행을 기준으로 컴마를 기준으로 왼쪽이 행, 오른쪽이 열입니다. 그래서 B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애들도 몇 가지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우리 뭐 너무 많이 하는 거죠. sum, df의 sum을 구하라. 다 더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 원 쪽에 하나, 투 쪽에 하나, sum이 2개가 나오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 그 결측치는 제외하고 계산을 해줍니다. 결측치는 제외하고 계산을 해주죠. 그다음에 각 행의 합을 요거는 이제 엑시스 썸을 행 쪽으로 할래, 열 쪽으로 할래. 네, 그런 거죠. 지금 열 쪽으로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A의 썸, B의 썸, C의 썸, D의 썸 이렇게 달라는 얘기죠. 네. 민 마찬가지고요. 민. 네. skip NA false, skip NA false. 아까 skip NA false를 안 주면 디폴트가 true인 거죠. 그러면 아까 뭐라 했냐면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skip NA를 false를 주면 skip 그러니까 결측치를 NA가 결측치잖아요. 결측치를 스킵하는 걸 disable 해라. false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니까 결국 스킵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스킵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스킵하지 않으면 어떻게? NA로 그냥 달라는 거죠. 계산할 수 없는 건 그냥 계산할 수 없다고 알려달라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는 것만 계산해줘.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도 있다는 거죠. 네. 뭐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외우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외워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게 있는지 찾아보고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메소드들의 옵션이 있다. 우리 예전 파이썬의 함수로 돌아가면 사실 우리 계속 옵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인자죠. 인자의 디폴트 값 그런 얘기 배웠었죠. 그래서 axis = 1 주면 1이 적용이 되는 거고 안 주면 디폴트 값이 적용이 되고 뭐 우리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도 보면 우리 그때 파이썬 처음에 배울 때 나중에 패키지에서 옵션 쓸 때 이 기능이 아니면 되게 귀찮고 복잡하게 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이런 거죠. 지금 이거 전혀 안 써도 되죠. 옵션 이렇게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줘도 해줍니다. 해주는 이유가 디폴트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디폴트 값이 axis는 0이 디폴트 값이고 skip na는 true가 디폴트 값입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자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네. 우리 몇 가지 그 옵션을 보면 이런 거는 많이 썼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 min하고 max가 있을 때 min은 최소값, max는 최대값인데 argmin, argmax는 우리 numpy 할 때 배웠어요. argmax가 뭐냐면 최대값이 위치한 인덱스를 달라는 거죠. 인덱스. 근데 우리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idxmax라는 것도 존재해요. idmax. 어디 갔죠? 네, 여기 idxmax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얘는 뭐냐면 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냐면 우리 numpy에서는 0번째, 1번째, 2번째 이것만 있었지만 우리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0번째, 1번째 이렇게 숨겨진 인덱스도 있지만 실제 인덱스 값 A냐, B냐, OIO, 유타 이런 애들 있었잖아요. 그 색인을 달라는 거예요. 그 색인을. 그래서 그 인덱스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idxmax라는 게 있고 argmax는 숨어있는 몇 번째냐 그걸 달라는 겁니다. 둘 다 유용하게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통계할 때 관련된 뭐 합계, 평균, 중앙값, 뭐 맥스값,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우리 요런 애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을 뭐 외우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찾아 쓰면 된다. 네. idxmax는 여전히 데이터 프레임은 행열별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df가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idxmax를 달라 그러면 원 중에서 제일 맥스 값 이내가 7이죠 지금. 그러면 그의 인덱스 값이 b입니다. 그래서 b를 준 거예요. 2 중에서 맥스 값이 마이너스 1.3이죠. 결측지 빼고. 그래서 그때 인덱스가 d죠. 그래서 여기에 d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idx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argmax였다면 df의 argmax는 없나 보네요. 네, df의 argmax는 없나 봅니다. 네. 요게 지금 명확하게 데이터 프레임의 오브젝트에는 어트리뷰트 argmax가 없다고 나옵니다. 네. argmax가 없나 봅니다. 네, 이게 지금 뭐 늘 저도 이거를 다 옵션을 이런 메소드를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argmax가 지금 이렇게 문서에 보면 argmax가 나와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중간에 없어졌나 봐요. 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쓰면 됩니다. 우리가 실제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이런 색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문서에 있는데 없는 거는 아마 없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바뀌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뭐 ADX 있고 그다음에 그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커뮬러티브 이렇게 누적하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죠 우리가. 통계에서 누적 합, 누적 곱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디스크라이브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통계값도 줍니다. 그래서 카운트 몇 개, 평균값 몇 개, 표준편차 몇, 미니멈 이거 퀀타일이라 그러죠. 4분위 수. 우리 통계에서 많이 쓰는 그래서 디스크라이브라는 이런 옵션도 있습니다. 메소드죠, 메소드. 네. 그래서 시리즈도 디스크라이브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통계에 있는 거를 유효적절하게 쓰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지금 보시면
판다스 데이터 리더라고 해서 웹에서 지금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no 모듈램 여기 없답니다. 판다스 데이터 리더라는 게 없어요. 이거 무슨 뜻이죠? 아, 얘는 지금 PIP 인스톨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아나콘다를 깔면 대부분 다 인스톨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된 이유는 아나콘다가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모듈이나 패키지는 아닌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인스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pip 인스톨 이렇게 판다스 데이터 리더 이런 식으로 PIP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웹사이트에 올라가서 내 정보를 가지고 파이파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실제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내 PC에 적재적소에 카피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잘 인스톨이 됐어요. 잘 인스톨이 되면 이제는 쓸 수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실제 이제 동작을 하죠. 지금 데이터를 웹상에서 실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오래 걸리죠, 지금. 네, 실제 가져왔습니다. 얘 뭐냐면 한번 일단 찍어 볼게요. 이렇게 찍어 볼게요. 이거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애플, IBM, MS, 구글의 주가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래 가져온 아이의 프라이스를 찍어 보면 이렇게 헤드는 앞에 거 5개만 보여줘 이런 뜻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플, IBM, MS, 구글의 주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주가를 여러 개 중에서 지금 프라이스는 adjust close라고 종가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볼륨은 거래량 요거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식 데이터를 중요한 아이들 업체 주식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왔고 그거에 얘는 price 점 퍼센트 체인지 PCT 체인지라는 변화율을 계산해 주는 아이가 있죠. 이런 거 해본 거고 실제 얘네들이 이렇게 변했다. 당연히 첫 라인은 앞에 거하고 비교할 게 없기 때문에 결측치가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MS 것만 따로 보고 싶어. MS 것만 따로 보고 싶어. 그럼 MS 것만 보여주죠. 프라이스 점 헤드 이렇게 종가만 보고 싶어. 볼륨만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우리 주식 분석을 하거나 이럴 때 많이 쓰는 거죠. 그 중에서 얘의 MS 거에 코릴레이션, 우리 통계에서 많이 하는 그런 겁니다. 그 코릴레이션이라고 그 상관관계 같은 거 분석하고 상관계수 뽑고 이런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S하고 IBM하고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니? 네, 이거 하면 0.53이랍니다. 절반 이상. 보통 0.5 이상이면 우리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뭐 물론 그 업무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네. 그래서 뭐 공분산 이런 것도 계산해주는 요거 이제 통계를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코릴레이션, 코베리언스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들을 우리 판다스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예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 가격을 실제 지금 가져와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어떤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개념들은 아니고 그런 기능들을 판다스에서 이렇게 구현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유니크하냐? 유니크한 것만 중복 제거하고 뽑아달라는 거죠. 중복 제거하고 그다음에 OBJ가 시리즈인데 밸류 카운트라는 있는데 얘는 굉장히 많이 쓰여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이게 되게 많이 쓰이는 겁니다. 밸류 카운트 뭐냐면 C가 몇 개, A가 몇 개, B가 몇 개, D가 몇 개 이거 뽑아주는 아이예요. 여기 원래 데이터에서 C가 하나, 둘, 세 개죠. C가 세 개. 그다음에 A가 하나, 둘, 세 개. A가 세 개. 이런 식으로 뭐가 몇 개 이거 뽑아주는 아이. 이거 실제 우리 현업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밸류 카운트.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시리즈의 밸류 카운트. 뭐 이거 어레이로 뽑아주라는 거고요. 네, 밸류 카운트. 이 밸류 카운트는 시리즈의 메소드이기도 하지만 최상위 메소드이기도 합니다. 이 최상위 메소드는 여기에 들어오는 값이 넘파이도 받아줘요. 넘파이도. 그래서 꼭 시리즈뿐만 아니라 넘파이도 받아준다. 그래서 이거 지금 넘파이죠. 어레이로 돼 있으니까 그거를 줘도 이렇게 C가 3개, A가 3개, B가 2개. 굉장히 유용한 메소드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그래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뭐 이거는 이제 뭐 이 안에 이게 들어있니? 뭐 이런 겁니다. 이 안에 이런 게 들어있니?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뭐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조금 개념만 기억해 두시고 사용법이나 이름은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찾아서. 네. 뭐 이런 히스토그램 같은 것도 그려주고 이렇게 생긴 아이들을 데이터를 이렇게 우리가 어플라이를 이용했죠. 데이터에 어플라이를 하면 Q1, Q2, Q3 한 번씩 돌아갈 거예요. 근데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만들어주지 않고 밸류 카운트를 바로 직접 여기한테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Q1의 밸류 카운트 한 번, Q2에 한 번, Q3에 한 번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Q1에는 1이 몇 개, 2가 몇 개, 3이 몇 개, 4가 몇 개 이거 세주는 거고 얘도 2가 몇 개, 1이 몇 개, 3이 몇 개 이거 각각 세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Q1에 1이 한 개, 뭐 2가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해달라는 겁니다. 다 밸류 카운트를 구해달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플라이를 쓸 수 있고 여기는 어플라이 쓰면서 결국에 필 밸류까지 결측치 다 0으로 채워줘. 결측치 다 0으로 채워줘.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나중에 배울 매플릿립에 이용해서 차트도 한번 그려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네, 요 차트 그리는 건 뒤에 저희가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저희가 어떤 개념상으로 어려운 애들이 아니라 어떤 기능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능들, 이런 기능들이 있고 나중에 기억이 필요하면 찾아서 쓰면 된다라는 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얘기들이 결측치 처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측치는 우리 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결측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는데 측정을 하다가 빼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사람이 놓칠 수도 있고 다양한 의미로 결측치는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결측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 그 행 전체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데이터가 남는 게 없어요. 다 없어지고. 그래서 그 우리가 결측치를 적당한 방법으로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측치를 채우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간단하게 채우는 방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앞에서도 봤어요. is null. 그럼 null이면 true 아니면 false. null이면 true 아니면 false. 얘만 지금 null이죠. 그래서 얘만 true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0번째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결측치가 되겠죠. 그래서 is null. 그러면 얘가 true로 바뀌었죠. 그래서 is null이라는 거 많이 씁니다. 그래서 is null에는 is null, not null 이거 있죠. 결측치가 아니면 false, true 아니면 false. 거꾸로죠. 그다음에 fill NA, drop NA라는 것도 있어요. drop NA는 뭐냐면 결측치를 지워달라는 거예요. 결측치를 아예 지워달라 이런 메소드도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쭉 자세히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일단 우리가 임포트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NA는 mp.nan으로 쓰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 들고 다니기 너무 타이핑하기 귀찮으니까 아예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내가 numpy 중에서 nan을 임포트를 할 거야. 근데 엘리어스를 대문자 NA로 줘. 이렇게 임포트를 하면 이제는 이거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이거하고 NA가 같은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NA라고 우리가 타이핑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 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임포트하고 이렇게 NA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결측치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drop NA를 하면 요 줄이 지워지겠죠. 네, drop NA 하면 요 줄이 지워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복사본이 반환되는 겁니다. 원본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는. 네. 그리고 요것도 있죠. 요렇게만 하면 낱너린 것만 골라줘 이런 뜻이죠. 낱너린 것만 골라줘. 낱너린 것만 골라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rue, false로 나오죠. 그래서 데이터에다 집어넣고 true인 것만 나와. 그러니까 0번째, 2번째, 4번째만 나오겠죠. 이렇게 조합해서 쓰는 겁니다. 조합해서. data.drop NA, 드랍인 거 다 지워줘. 그리고 클린에다가 할당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는 원본은 그대로 있고 클린은 이렇게. 근데 다 지워졌습니다. NA가 하나라도 있는 줄은 다 지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옵션이 있습니다. how all 그러면 전체가 NA인 것만 지워달라는 거예요. 전체가 NA인 거. 2번만 지워주고 나머지는 살려달라는 거죠. 네. 이런 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이렇게 how equal all, 그다음에 axis 1쪽으로 10쪽으로 해달라는 거죠. 10쪽으로. 이건 행쪽으로 보는 거고 이건 10쪽으로 보는 거고. 스레숄드 3 이런 것도 있습니다. 스레숄드 3 이거는 좀 해석이 조금 다른데 정상인에가 3개까지는 살려달라는 거예요. 정상인 3개까지는 3개까지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정상인애가 3개가 5, 6번이 정상인애가 3개죠. 나머지는 NA를 제외한 정상값이 3개 미만인 건 지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거 4번 같은 경우도 지워졌죠. 왜? 정상인 값이 2개니까. 요것도 정상인 값이 2개라서. 그래서 요게 조금 해석이 조금 헷갈립니다. 3개란 스레숄드 3이라는 의미가 정상인 게 3개인 거까지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미만은 지워달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누락대 값 채우기 우리 이거 앞에서도 봤었죠? 필레네는 0으로 결측치 0으로 채워달라는 얘기. 그 다음에 다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필레네 1은 0.5로 3은 마이너스 1로 1은 0.5로 1 여기 요 라인은 0.5로 그 다음에 3은 마이너스 1로 3은 지금 없죠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는 0.5로 1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가 선택적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레네이는 우리가 늘 말하지만 복사본을 반환하는 애인데 인플레이스를 주면 원본을 인플레이스를 주면 원본이 바뀐다. 네, 원본이 바뀐다. 마찬가지로 원본이 바뀐다. 인플레이스 true를 주면 원본이 바뀌고 인플레이스 false면 원본 보존. 네. 인플레이스 true면 원본 수정. 보통 근데 필레네이 같은 경우에는 원본을 남기는 것보다는 원본 수정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스 true를 뭐 보통 많이 가져가요. 네. NA를 채우고 이렇게 생긴 아이들을 갖다가 필레네이 메소드 FP 이거 앞에서도 봤었죠? 결측치를 채우는데 어떻게 채울 거냐면 앞에 있는 값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값으로. 그래서 여기가 결측치죠. 그러면 이 값으로 채우라는 거죠. 자기 앞에 있는 값으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네. 근데 리미트 2면 앞에 있는 걸로 채우는데 2번까지만 채우고 그만.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2번 채우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비두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리미트도 있습니다. 이게 좀 뭐 양이 많아 보이지만 그냥 쭉 소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 없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개념만 기억하셨다가 찾아서 쓰면 됩니다. 네. 민 평균으로 채워달라는 것도 있죠. 평균으로 채워줘. 이렇게 다양하게 데이터를 결측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쭉 그냥 뭐 이렇게 기능들을 쭉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여기 나오는 얘기는 우리 계층적 색인이라 그래서 보시면 알 텐데 이렇게 색인이 이중으로 돼 있는 거예요. A에 1, 2, 3, B에 1, 2, 3, C에 1, 2, 3, D에 1, 2 시리즈 데이터는 요거 하나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값만 데이터고 A하고 1, 2, 3, B에 1, 2, 3 얘네들이 색인이에요. 근데 이중 색인이죠. 계층적 색인이라고 부릅니다. 멀티 인덱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요거 한 번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요거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색인을 A에 1, 2, 3, B에 1, 2, 3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다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튜플로 묶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결국 실제로도 내부적으로 얘가 계층적 인덱스는 실제 구현도 튜플로 했습니다. 튜플로. 그래서 우리가 표현은 아까 A에 1, 2, 3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인덱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A, 2. 그러면은 이게 2중이 아니라 3중이어도 상관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룰 때 이거를 첫 번째 계층 A라는 인덱스가 있고 두 번째 계층 1, 2, 3이 있고 B라는 계층이 있고 1, 2, 3이 있고 이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짝을 만들어서 원래 하나가 오는 자리에 인덱스 하나가 오는 자리에 튜플이 왔구나. 튜플이 우리 계속 같은 얘기죠. 하나가 오는 자리에 2개 이상을 주려면 뭐죠? 리스트나 튜플이나 둘 중에 하나라고 오르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튜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도 하나가 오는 자리에 2개가 오면 이렇게 튜플로 구성되어 있다.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A가 중복이라서 안 썼지만 A의 1, A,1, A,2, A,3 이렇게 돼 있다고 보는 게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도 편하고 나중에 개념적으로 생각하기도 훨씬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층적 인덱스는 설명하려고 하면 되게 복잡한데 그냥 우리는 튜플로 만들어진 인덱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실제로도 튜플로 구현을 했고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튜플로 A,1, A,2 이게 정말 이게 실제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B를 주세요. 그러면 B만 가져온 거죠. B의 1, 2, 3 요 세 줄. 그리고 B부터 C를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B하고 C 똑같습니다. 접근하는 방법은 LOC도 마찬가지예요. LOC를 이렇게 있으면 컴마를 중심으로 왼쪽이 행, 오른쪽이 열이죠. 이거는 지금 행의 조건이죠. 그래서 B하고 D만 주세요. 이거예요. B하고 D만 주세요. B하고 D만 주세요. B부터 D까지 주세요. B부터 D까지 주세요. 뭐 이런 거죠. 우리 앞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습니다. 계층적 인덱스. 대신에 뭐가 가능하냐면 이게 가능하죠. 하위. 앞에 게 전체고 뒤에 게 2만 주세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C하고 2를 주세요. 그러면 C의 두 번째 얘만 달라는 거죠. C하고 2만 주세요. 이렇게 우리 컴마를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만있어 봐. 컴마를 중심으로 하면 원래 컴마를 중심으로 왼쪽이 행 오른쪽은 열이라 그랬는데 원래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컴마를 중심으로 왼쪽이 행 오른쪽은 열인데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시리즈니까 상관없어요. 시리즈니까 행밖에 없으니까 열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뒤에 미리 좀 당겨 볼게요. 저희가 뒤에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인덱스를 나온 게 있는데 네, 요거죠. 데이터 프레임의 계층적 인덱스를 한번 볼게요. 먼저 요거를 한번 미리 좀 보고 갈게요.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행도 A의 1, 2, B의 1, 2가 있고 열도 오하이오의 그린 레드가 있고 콜로라도의 그린이 있어요. 양쪽 다 계층적 인덱스로 되어 있는데 얘는 간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행의 인덱스가 A,1, A,2, B,1, B,2 이렇게 튜플로 되어 있다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열의 이름이 오하이오, 그린, 오하이오, 레드, 콜로라도, 그린 이렇게 얘도 튜플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머릿속에 훨씬 편합니다. 계층적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로 돼 있는데 튜플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어요.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하이오만 가져오면 요것만 가져오라는 얘기죠. 오하이오. 그러면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오하이오만 가져오니까 키 1, 2 다 있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LOC가 있을 때 컴마를 중심으로 왼쪽이 행 오른쪽이 열이라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컴마를 중심으로 이쪽이 행 오른쪽이 열이죠. 근데 얘는 지금 괄호를 감싸줬어요. 괄호로 감싸줬죠. 근데 사실은 이게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줄 때 이렇게 만약에 하나만 준다고 했을 때 이렇게 준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게 컴마를 중심으로 제가 왼쪽이 행 오른쪽이 열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들어갈 때는 이거 패킹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패킹돼서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거를 만든 사람이 여기가 우리가 괄호를 안 줘도 이게 패킹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원래 제대로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 인덱스 자리에는 무조건 하나밖에 올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패킹을 써가지고 튜플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온 걸 행의 인덱스, 이쪽에 들어온 걸 열의 인덱스로 코딩을 해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 이제는 근데 이쪽에 들어오는 게 이제는 하나가 아니라 튜플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오하이오하고 오하이오 컴마 뭐가 있죠? 그린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컴마를 중심으로 얘 전체가 튜플입니다. 전체가. 그리고 왼쪽 행에 있는 게 행이고 오른쪽이 열이죠. 그리고 여기 자체도 튜플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지 않죠. 그냥 튜플, 중복된 튜플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이 안에가 3개가 될지라도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은 2개지만 하나가 더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리기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만 있으면 괄호를 안 써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패킹이 되기 때문에 괄호를 안 씁니다. 근데 원래 여태까지 안 쓰다가 갑자기 여기에 괄호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괄호를 안 써.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제로는 무조건 괄호를 써야 된다. 괄호를 써야 된다. 근데 우리가 안 써도 헷갈리지 않을 때는 패킹을 해준다. 자동으로. 근데 이 상황은 괄호를 안 쓰면 에러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안 쓴다고 하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게 이건지 아니면 이건지 다시 말하면 괄호를 이렇게 묶어줄 건지 혹은 이렇게 묶어줄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괄호가 없으면 이 만든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이럴 경우에 생략하면 안 돼요. 내가 이쪽에 묶어주든 어느 쪽에 묶어주든 꼭 한쪽은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층적 인덱스를 정리할 때 괄호가 있거나 없거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최종안으로 보세요. 요 라인을 최종안으로 보세요. 요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요게 맨 바깥에 있는 게 인덱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전체가 인덱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튜플로 돼 있어요. 튜플로. 그래서 컴마를 중심으로 왼쪽이 행, 오른쪽이 열이에요. 근데 내가 행의 조건을 줄 때 얘도 계층적 인덱스라면 튜플로 묶어주세요. 튜플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생략은 필요하다면 하세요. 이거 이렇게 생략해도 되겠죠. 이렇게 생략해도 명확하잖아요. 생략을 하나 안 하나. 근데 이거 막 다 생략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다 생략해버리면 이게 어느 게 어느 건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생략하지 마세요. 그게 훨씬 더 명시적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나오는 게 좋죠. 네, 뭐 하나 빠졌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정확하게 헷갈린다. 그러면 괄호를 주세요. 그냥 이렇게 괄호를 주는 게 확실하게 명확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정리하면 여태까지 제가 인덱스일 때 컴마를 중심으로 왼쪽이 행, 오른쪽이 열라고 말한 건 사실은 튜플이 패킹되어 있는 거다. 튜플이 패킹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인덱스가 계층적으로 들어오면 행 자체도 튜플로 엮어줘야 되고 열 자체도 튜플로 엮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게 기본 정석이다. 그리고 만약에 생략 가능해도 명확하다면 생략해도 된다. 그러나 가능하면 헷갈리면 생략하지 말고 전체를 다 써라. 괄호 많이 쓰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전혀 계층적 인덱스가 헷갈릴 일이 없어요. 원래 이게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계층적 인덱스가 상당히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것도 보면 잘 보면 A1, A,2, B,1, B,1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요 키1은 A 쪽의 이름입니다. 키2는 B, 요 1212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린, 레드, 그린 얘 있고 오하이오, 콜로라도 있는 거예요. 스테이트는 요 오하이오, 콜로라도의 이름입니다. 이 컬럼 자체의 이름. 컬러는 그린, 레드, 그린의 자체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거를 보통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쓰죠. 근데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줄 수 있어요. 인덱스의 이름은 키1과 키2로 하세요. 컬럼의 이름은 스테이트와 컬러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하나만 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늘 말하지만 하나를 줘야 되는 자리에 2개 이상을 주고 싶다면 리스트로 묶어주세요. 같은 규칙이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트, 컬러, 키1, 키2 이 이름이 생긴 겁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잘 찾아보시면 그런 의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계층적 인덱스는 항상 튜플로 묶어서 생각하면 훨씬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멀티 인덱스 만드는 방법이죠. 네, 멀티 인덱스 만드는 방법. 만들어 놓고 재사용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수압 레벨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이렇게 우리 아까 봤던 애예요. 수압 레벨 키와 키2를 바꿔라. 키와 키2를 바꿔라. 프레임이 이렇게 생긴 애고 이름을 줘야죠.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수압 레벨 그럼 키와 키2를 바꿔라.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키1과 키2를 바꿨어요. 이제는 1,1의 A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렬이 지금 이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 다 써줘야 돼요. 1,A, 2,A, 1,B, 2,B. 근데 이거 보기 안 좋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바꾸면 소트를 다시 해요. 레벨 이퀄 1이라는 거는 뭐냐면 0번째, 1번째 뭐 이런 뜻입니다. 0번째, 1번째. 네. 그래서 지금 요걸로 지금 정렬을 하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요는 레벨 1로 정렬하면 요걸로 정렬하라는 거예요. 레벨 1로. 레벨이 0번째가 처음에 거고 1번째가 두 번째. 1, 1, 1, 2, 2 요걸로 정렬이 됐죠. 원래는 A, A, B, B 이렇게 정렬되어 있던 게 지금 이렇게 정렬을 바꾼 겁니다. 레벨은 이름이 있으면 키1이냐 키2냐 이름을 줘도 되고 만약에 이름이 없다면 번호로 줘도 됩니다. 번호는 여기서부터 0번째, 1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키2로 정렬해라. 똑같은 개념이죠.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압 레벨 0과 1을 순서를 바꾼 다음에 다시 0번째로 정렬하라. 0번째로 정렬하라. 이거죠. 그러면 원래 이게 보통 프레임 이렇게 생긴 아이죠. 이렇게 생겼는데 키를 0과 1을 바꾼 다음에 정렬까지 바꿔준 거예요. 정렬까지. A와 1, 2를 뒤집어 준 다음에 정렬까지 바꿔준 거죠. 이렇게 많이 하겠죠. 네. 이것도 1과 0을 바꾼 다음에 엑시스 1. 이건 뭐냐면 지금 행쪽 갖고 얘기한 건데 엑시스 1이면 10쪽 갖고 하자는 거예요. 10쪽 가지고. 여기 보면 원래 위에서 보면 오하이오의 그린 레드, 콜로라도의 그린 이렇게 있었죠. 이번에는 그린의 오하이오, 레드의 오하이오, 그린의 콜로라도. 그린 색깔과 스테이트를 순서를 바꿔준 거죠. 순서를 바꿔준 거예요. 정렬은 아직 안 했어요. 정렬까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렬까지 하면 이렇게 중복 제거하고 그린의 콜로라도 오하이오, 레드의 오하이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 인덱스가 계층적으로 있을 때는 레벨을 순서를 뒤집기도 하고 정렬을 바꾸기도 하고 우리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보기 좋으라고. 상황에 따라서 A의 1, 2가 필요할 수도 있고 1의 A, B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앞에서 봤던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는데 썸 같은 애들도 이제 레벨별로 할 수 있어요. 레벨별로. 키1에 대해서 썸하세요. 그러면 A의 썸, B의 썸 이렇게 나오는 거죠. A의 썸, B의 썸. 그 다음에 레벨 2로 레벨이 키2에 대해서 하세요. 그러면 1의 썸, 2의 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A로 묶어주세요. 이거는 1, 2로 묶어주세요. 이런 거죠. 이건 A, B로 묶어주세요. 1, 2로 묶어주세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당연히 엑시스 이퀄 1로도 가능합니다. 엑시스 이퀄 1로도 가능하죠. 이거는 컬러로 묶어주세요. 컬러로 썸입니다. 컬러로 묶어서 썸 해주세요. 컬러로 묶어주세요. 썸 해주세요. 뭐 당연히 여기를 스테이트로 묶어서 썸 해주세요. 이것도 되겠죠. 스테이트로 묶어서 썸 해주세요. 이것도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애가 뭐냐면 이 파일의 마지막으로 나온 애가 우리 앞에서 기억나시나요? 앞에서 뭐 배웠냐면 리인덱스 그다음에 셋 리셋 순서가 셋부터 나오니까 셋부터 할까요? 셋 인덱스 그다음에 리셋 인덱스 그다음에 리네임 이런 거 배웠었죠?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네. 이 중에서 셋 인덱스하고 리셋 인덱스를 예제를 그때 안 보고 간 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이 중에서 기억나시죠? 네.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제가 set index C 무슨 얘기죠? C를 인덱스로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C가 일반 컬럼이었는데 인덱스로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set index C가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간 게 색깔 변하고 했죠. 이게 인덱스로 들어간 거예요. 인덱스로. 그 다음에 set index C를 집어넣는데 여기에 C가 일로 들어가면서 원래 컬럼은 사라졌죠. 근데 드랍 false를 주면 원래 컬럼도 남겨놓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C가 인덱스로 들어갔는데 원래 컬럼에도 남아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옵션이 그런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set index를 2개 이상 줄 수도 있어요. 같은 얘기죠. 하나를 줘야 되는 자리에 2개 이상을 준다면 리스트로 묶어주세요. 리스트로 묶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C와 D가 둘 다 인덱스로 들어가다 보니까 계층적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1에 012, 2에 0123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들어간 거죠. 리셋 인덱스 하면 이거 전부 다 다시 컬럼으로 뽑아줍니다. 리셋 인덱스 하면 컬럼으로 다시 뽑아주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 2가 이렇게 바뀌었었는데 이렇게 뽑아준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원본 보존입니다. 그래서 원본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재활용하려면 이렇게 할당받아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원본이 보존이냐 아니면 카피본을 반환하는 거냐 이게 중요하죠. 리셋 인덱스는 여기에 있는 인덱스를 다시 원래 컬럼으로 바꿔준 거죠. 원래 컬럼.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set 인덱스는 컬럼을 인덱스로 집어넣는 거. 리셋 인덱스는 인덱스를 컬럼으로 빼는 거. 만약에 2개 이상을 제가 집어넣으면 계층적 인덱스가 만들어진다. 리셋 인덱스 하면 전부 다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프레임 2가 이렇게 생겼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리셋 인덱스 할 때도 하나씩 뺄 수 있어요. 그냥 옵션을 안 주면 전체를 다 빼버리지만 C 하면 C만 뽑고 D는 남아있죠. 지금 만약에 D 하면 D만 뽑고 C가 남아있죠. 만약에 둘 다 뺏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전부 다 빠지겠죠. 그래서 set 인덱스와 reset 인덱스는 실제 많이 씁니다. 인덱스를 넣었다 뺐다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set 인덱스, reset 인덱스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앞에 같이 봤던 rename, re인덱스. rename은 컬럼이나 인덱스의 이름을 바꾸는 거고 re인덱스는 재정렬, 인덱스를 재정렬하는 거였죠. 얘는 행이 같이 움직인다. 같이 움직인다. 이게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는 같이 참고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그 데이터 프레임의 기본적인 구조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계층적 인덱스, 결측치를 채우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계적인 어떤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쭉 한번 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를 외우시거나 뭐 막 이렇게 공부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으시고 실제 쓰면서 아 개념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셨다가 필요하실 때마다 찾아서 쓰시면 돼요. 찾아서. 네. 찾아서 실제로 쓰시면 되고 저희가 그래서 한 가지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이 메소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서 쓸 때 이렇게 도큐먼트를 많이 이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API라든가 뭐 우리 아까 많이 봤던 그 판다스에 이렇게 판다스에 아까 봤던 파이데이터 ORG 네. 이런 데 가보면 우리 도큐먼트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 이렇게 유저 가이드란가 API 레퍼런스 바로 보이네요. 네,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찾아서 실제로 찾아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레퍼런스를 찾아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늘 이런 거를 찾아서 쓰시면 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외울 필요도 없고 이렇게 다 내용도 잘 나와 있고 예제까지 친절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충분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저희가 자료 구조에 대해서 첫 번째 파일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